안녕하십니까. 조합 정상화 모임입니다. 2026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조합 정상화 모임 소식지를 발송을 했는데 그 소식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올리게 됐습니다. 총 목차는 26년 과연 착공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공사비가 얼마로 예상이 되냐, 그리고 기타 사항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그 전자투표 도입 안건에 대한 제시도를 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착공 시기하고 입주 시기가 언제냐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26년도에는 사실 착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하더라도 해야 되고, 그래야 27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조합장이 여태까지 했던 착공 약속은 다음과 같이 계속 변해왔고, 모두 여태까지는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21년도에는 22년에 착공을 한다고 했었고요. 22년에는 24년에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에 가서는 서면으로 보내서 25년 3월에는 착공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 1월 총회 때에는 25년 8월, 7월에서 8월이면은 꼭 착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이마저도 안 지켜졌고, 25년 11월에 와서는 그때 임원 선거였죠. 12월 말까지 연내에는 무조건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안 지켜졌습니다. 결국 현재 와서는 2월에서 3월에 착공을 할 것이고, 그도 최대한 당겨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건 아직 시간이 안 도래하지 않았지만 저는 착공하기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가장 최근에 약속한 1월 13일 날 조합이 문자를 보냈었죠. 그래서 26년 3월 말에 최상 앞당이겠다는 게 좀 전에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할 거로 예상해야 됩니다. 착공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시공비 확산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20년 3월까지 착공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진행해야만, 이건 제 판단입니다, 6월에서 9월에 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조합은 사실은 3월에 착공하나 6월에 착공하나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합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작은 차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거짓말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은 더 이상 조합원들을 속이지 말고 있는 대로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무능력하고 부도덕하더라도 조합은 올해 꼭 착공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24년 2월과 9일에 저희가 보낸 소식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렇게 24년 2월과 9월에 자꾸 제가 줄여놓은 건데, 이걸 보면 24년 2월 19일에 보낸 소식지에 25년 상반기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거고, 이거는 24년 9월에 제가 벌써 뭐 한 1년 반 된 거죠. 이때도 25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예상을 했었습니다. 착공은 26년 중반 이후에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수로암과 이설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고요. 24년 9월 당시에 이렇게 제가 예상한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사진까지 찍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조합이 착공을 늦게 하기를 바래서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 그 당시의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조합원들한테 계속 꼭 마치 희망 고문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둔 것이, 제가 이렇게 그 당시 했었다, 제 얘기가 틀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서 보냈던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착공도 중요하지만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그리고 공사비 협상은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궁금한데요.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합원 분양가 예상은 25평형이 6억 1천, 그래서 21년도 관리처분 계획 대비해서 1억 9천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33평형 기준으로는 7억 7천을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2억 4천 정도 인상이 된 거죠. 38평형 같은 경우에는 8억 5천 정도 예상이 돼서 2억 6천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로는 공사단가를 75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일반 분양가를 4,500만 원 정도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높은 일반 분양가인데 최근에 분양가 시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이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일반 분양가가 4,500만 원, 5천만 원에 대해서 더 높아지는 게 저희 조합원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는, 제가 그 단체 대화방에는 카톡으로 이게 원본 엑셀 파일을 올렸었는데, 이게 계산 기본 수치 자료가 다 이렇게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수치 자료를 엑셀 프로그램에 수치를 적용한 것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거를 보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사 단가가 750만 원 예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공사비가 인상이 된 거는 조합원들은 손해입니다. 기존에 2020년 관리처분 총액은 473만 원이었는데 이게 750만 원으로 약 2천억 정도 비용이 증가합니다. 비용이 증가한 건 조합원들의 손해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해서 일반 분양가 시장이 높아진다고 하는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사업에 굉장한 이익입니다. 이게 2,200만 원 평당가에서 4,500만 원 상승이 된다면 약 2,800억 정도의 수입이 증가해요. 우리 조합의 사업에 대해서 돈이 더 많이 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비용과 수입을 한꺼번에 계산해 보면 더하기 빼주면은 결국 그 나머지 값이 나오는데 결국 2천억에서 2,800억의 수입이 증가해서 결국은 수입이 800억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이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각각 비용이 증가했죠. 비용이 증가한 게 아니라 조합원이 내야 될 조합원 분양가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조합이 오히려 조합원 분양가가 더 지불해야 되는 게 이게 황당한 겁니다. 우리가 조합원들이 더 지불하는 분양가가 얼마냐 이걸 다 계산해 보면 약 1,600억이 증가합니다. 결국은 800억이 남아야 되는데 1,600억을 조합원이 더 부담해요. 그러면 총 2,400억이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는 도둑 맞는 겁니다. 이 돈은 대체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 지금부터라도 빠져나간 우리의 돈을 잡아주려 하고 우리 조합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3번하고 4번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에서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4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주비 대출이자하고 평형 변경, 그다음에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이렇게 내용을 적었는데요. 2021년에 이주를 하면서 이주비 대출을 해줬어요. 농협에서 대출을 했죠. 그때 그 이주비 대출의 이자는 조합이 부담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최근에 조합원이 부담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고 이게 확정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간에 그 지불하고 그 대출 해지를 한 사람들이 그 이자를 개인이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이주비 대출을 1억을 대출받은 조합원 기준으로 약 3천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게 됐습니다. 만약에 2억이면 6천, 3억이면 9천만 원 정도를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왜 조합이 처음에 알려준 거랑 달리 진행된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게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평형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 또다시 OS가 거액으로 고용되어 작업 예정입니다. 2019년 분양 신청 용역을 수주한 신동우 OS 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그 재분양 신청, 분양 신청 기간 동안에 조합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OS 용역을 계속 해왔고, 이번에도 OS 용역을 다시 총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참 많은, 이 당시에도 2억 6천인가 들어갔었고요. 요번에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총합치면 1억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OS 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또 누구인가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남궁정 조합원님이 조정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분주히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이를 서면으로 조합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구청에서 답변이 오면 그 남궁정 조합원님께 공유하겠다고 답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소식지 발송 시점 현재까지 조합, 구청, 서울시 중 그 누구도 그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기 위한 실행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악구 전체 코디네이터 한 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 그 소식지를 작성한 이후 확인해 보니까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디네이터도 조합이 요구할 때만 개입이 가능한데 정작 조합이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아직 진전된 사항은 없는데요. 사실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혜택은 못 보더라도 소소하게나마 조합원들이 조합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물론 남궁전 조합원님과도 상의를 해서 그분이 많이 노력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 소식지 대봉투에는 회신용 우표 붙여서 봉투도 보냈어요. 그래서 전자투표 도입안건을 제시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의서를 제작성하려고 요청하는데 저희가 그 동봉한 게 이렇게 두 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소식지 두 개 외에. 그래서 관련돼서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를 설명하는 거하고 총회소호집 요구서를 작성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합원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조합은 본안건에서 포함해서 조합이 총회를 진행할 때 이 안건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자투표 도입을 재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서는 총 140명 이상, 조합은 20% 이상이 필요한데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건 꼭 지장 날인이 필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면을 작성해서 회신봉투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 전화번호고 유튜브 신림 이 조합 정상화 치시면 제가 여태까지 올려놨던 유튜브 영상, 그 다음에 오늘 이 유튜브 영상까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고요. 요청된 글은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OS나 우편을 통한 서면 결의서 접수에 대한 불편함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보조금과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재개발 사업장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투표 제도를 시행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 전자투표를 도입해 조합총회를 지난 11월 26일에 개최했는데 조합은 여지껏 OS를 통해 모든 안건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켰던 체계가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으로 어려움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그 안건에 대한 총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을 안건을 정관 개정입니다. 이게 총회에 상정하여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1, 2, 3, 4, 5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대로 설명되면 이 설명란에 성함 적으시고요. 조합원 명의자, 그분의 생년월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지장 날인을 해야 돼요. 인감 도장하고 인감 첨부도 필요 없습니다. 꼭 지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건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 지번이나 현 주소에 똑같이 4번인데 둘 중에 하나만 적으시면 돼요. 소유 지번이 기억나시면 소유 지번만 적으시면 되고요. 소유 지번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면 현 주소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 적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손요구서를 접수한 후 첫 번째 조합이 개최하는 정기 혹은 임시총회에 추가 안건을 상정해 달라. 그래야 별도로 총회 소집도 안 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보내시면서 신분증을 복사해서 동봉해서 주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이거 다 적어서 봉투함에 적고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기가 참 우편함이 없어서 어렵죠. 그러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비대면 대개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저가 혹은 다른 조합원이 가서 수거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수거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단 관악구, 서초구, 동작구는 전부 다 비대면 수거가 가능한데 기타 지역은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니 연락을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소식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튜브 영상을 조금 더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